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갑자기 연달아 터지면서 조금은 크게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리분들이 이 영상을 확인하셨을 때는 정말 놀랍게도 빨간불 켜지고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마도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압수수색 소식이 나왔죠. 여기에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왼쪽을 보다시피 오늘 현대차는 장중 6%인가요? 그 정도 하락하고 우리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말 그대로 압수수색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독일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불법으로 배기가스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고객들은 이 같은 기만하에 차량을 샀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 이렇게 검찰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봐도 조금은 상황이 안 좋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결국은 현대기아차가 판매한 차들이 좀 리콜이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또 비용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이 내용은 디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량은 문제가 아니란 소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상 디젤 차량은 사라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큰 걱정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나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바로 현대차의 이미지가 문제죠. 지금 현재 미국 그 다음에 유럽에서 전기차 점유율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현대기아차인데, 이러한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살짝 깎인다면은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족쇄가 살짝 걸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봐도 과연 유럽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 부분은 진짜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압수수색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말 그대로 압수수색만 시작이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또한 지나가는 악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러한 잡음이 지금 현재 무섭게 성장하는 현대기아차를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플러스 이로 인해 현대기아차가 조금 더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 결론은 일단 지금 주가 하락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겠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결론 난 건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조금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부분은 조금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 일단은 이번 주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갑자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 2개에서 갑자기 악재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LG엔솔을 보도록 할게요. LG엔솔 투자 재검토. 저 LG엔솔이 미국 애리조나주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LG엔솔은 여기다가 단독 공장을 짓겠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죠. 하지만 이 계획을 갑자기 재검토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야, 뭔가 좀 상황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주가가 4%나 하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갑자기 왜 이렇게 검토를 하는가 봤더니 최근 들어 인플레가 조금 심각하고, 그리고 환율 상승 등에 따라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생각이랑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러한 이야기에 다시 손익계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LG엔솔도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다른 2차전지 기업인 LNF, 나노신소재, 이러한 기업들도 같이 하락하고 있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갑자기 LG엔솔한테 뺨 맞고 와서 LNF와 나노신소재 이런 기업에 뺨을 때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LG엔솔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매출이 증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 기업들은 테슬라, LG엔솔이랑 같이 서플라이 체인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러한 걱정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빠지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다시피 자동차도 빠지는,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빠졌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섹터가 같이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대기아차의 소식보다는 이 소식이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절대 투자 철회 소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재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수정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과민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거는 당연히 또 기회가 될 수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해치웠다고 생각했던 코로나 또다시 재유행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여름 가을이 되면은 N차 유행이 온다는 이야기 아마도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근 들어 확진자가 줄면서 야 이거 코로나 해치운 거 아니냐 그러한 희망찬 이야기를 많이들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또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확진자가 10,000명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재유행이 온다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백신 접종을 우리가 작년에는 맞았지만 올해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작년에 맞았던 그 효과가 이제는 사라질 때가 되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량이 증가하는 또 여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퍼지기 정말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재유행 오는 건가요? 또다시 이거 몇만 명 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걸리면은 진짜 억울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코로나 아직까지 좀 있다고 하니까 안 걸리게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우선주 그리고 본주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아니 길이 나 이거 삼성전자 사고 싶은데 삼성전자 우선주 사야 돼? 아니면 삼성전자 사야 돼? 혹은 현대차를 사야 되는데 현대차 우선주를 사야 돼? 현대차를 사야 돼? 이런 식으로 질문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증권이 최근 5년간 우선주와 본주를 비교해 봤더니 우선주는 11.5%나 상승했고, 그런데 본주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7.9% 상승으로 우선주가 앞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엄청나게 크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우선주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는 거겠죠. 다만 최근 1년만 보자면 우선주와 본주 차이는 0. 몇 프로로 차이가 미미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솔직히 단기적으로 보자면 우선주를 사나 본주를 사나 별 차이가 없고, 그리고 하루하루 주가는 그냥 운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다만 길게 본다면 배당도 조금 더 많이 주는데 그런데 주가도 우선주가 조금 더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 와중에 또 우선주 중에서도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배당 수익률이 높으며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우선주가 더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한 2~3% 주는 우선주 플러스 그리고 실적이 성장하는 우선주라면은 우리가 본주랑 우선주랑 살 때 고민하지 말고 우선주를 조금 더 많이 사는 그러한 선택해도 된다는 소리겠죠. 예를 들자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이런 기업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봤으니 앞으로 우리가 우선주가 있는 기업을 매수할 때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인지 그리고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기업인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우선주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는 선택, 이 선택이 우리의 수익을 조금 더 높여주는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안 좋은데 그 와중에 철강주도 많이 흘러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에 철강 제품 가격이나 흐름이 나타나자 철강 업계가 힘이 없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철강 기업이 평균적으로 20%씩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주가가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중국의 철강 수요가 중요한데 앞으로 중국의 부양 정책에 따라서 철강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생각이 동일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빠질 때 이때가 바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연준 총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체가 아니라 둔하다. 자, 이걸 보니까 꽤나 희망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뉴욕 연준 총재 존 윌리엄스는 경기 침체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경기 침체는 예상하고 있는 결과가 아니라며 일축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성장은 작년 대비 많이 낮기는 하겠지만 이는 침체가 아니라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한 둔화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절대 침체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때까지 많이 성장했으니까 살짝 둔화가 되는 거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어 다음 달 연준에서는 0.5에서 0.75% 인상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리고 올해 연말 기준 금리는 3에서 3.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자, 지금 증시는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최근 들어 많이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 경기 침체의 걱정이 그냥 기우였다 이렇게 밝혀진다면 증시는 또 한 번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방금 생각에 이어서 지금은 역시나 기회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지금 현재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2400 아래에서 현재 머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좌는 푸르딩딩하고 그리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은 기회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며 경제 지표도 정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용기를 낼 때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FOMC에서 어떤 수준의 금리 인상이
영향이 나오더라도 여기가 결국 속도 측면에서 고점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것들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이 또 피크를 칠 가능성이 분명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을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는 매우 덥습니다. 그런데 이 더움이 대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관련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폭염이 계속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흘째 전력주의보 발령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는 이례적인 날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최악의 가뭄까지 시작이 되었으며, 그래서 이탈리아의 한 소도시에서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2번 감으면은 과태료까지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야, 그거 뭐 2번 감는다고 얼마 된다고 그걸 막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이탈리아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국도 진짜 덥습니다. 그래서 선풍기와 에어컨이 잘 팔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한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최저임금 오를까, 어제 이어서 한번 관련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현재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편의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편의점 상황은 점주가 주 5일 10시간씩 근무해도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전부 다 지급하고 나면은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아이, 그래도 남긴 남겠지, 그냥 앓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12시간씩 매일 근무해야 60만원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말 그대로 알바보다 더 적게 버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편의점 점주들은 9,160원 지금 현재 최저임금입니다. 이 가격도 버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본사도 상생안으로 점주들에게 매년 지원금을 현재 주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편의점의 상황이 조금 나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자면 최저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을 건데, 그 결과는 무인 편의점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알바 자리는 줄어들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키오스크 판매량은 그 대신에 많이 올라갈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 뉴스는 꽤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첫 국산 신약은 SK바이오사이언스. 지난해에는 4개의 국산 신약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인데요. 그러나 첫 번째 신약을 아마도 SK바사가 만들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이름하여 코로나 백신인 스카이코비1, 그리고 이 밖에 유력 신약은 대웅제약의 당뇨병 치료제, 한미약품의 비소세판 폐암 치료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아마도 올해 나오지 않겠나 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보통은 신약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SK바사, 그 다음에 대웅제약,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이 최근 흐름이 어떤지, 실적은 또 어떤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서 이거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최근 들어 바이오의 상황이 조금 좋지 않다고 합니다. R&D 활동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연구 개발을 많이 안 하면은 당연히 신약 개발 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고, 그 결과 앞으로 나오는 신약의 개수가 줄어들 거라고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유명해. 최근 머스크의 트위터 팔로워가 1억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도지코인 가격이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는 기분 탓일까요? 참고로 전세계 파워트리안, 그러니까 트위터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머스크는 6이라고 하고요. 1등부터 차례로 오바마 1등, 저스틴 비버, 케이티 페리, 리안나, 호날두, 이렇게 5명이 1등부터 5등이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6등에 현재 랭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작업은 현재 어떤가 봤더니 아직까지도 난항 중이라고 합니다. 가짜 계정 문제로 보류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머스크가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비가 조금씩 오는 장마철이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비 오는 날 어떤 음식이 생각나시나요? 자, KB국민카드가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여름 중 비가 많이 오는 날을 기준으로 결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뭐가 많이 팔렸나 봤더니 빈대떡이 46%, 수제비가 26%, 짬뽕이 4%로 매출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역시 비 오는 날은 빈대떡이나 부쳐먹는 게 진짜인가 봅니다. 그리고 조금 의외는 수제비가 26%로 꽤나 많이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비 오는 날 회 먹으면 체한다, 그런 이야기 때문인지 반면 횟집, 물회집은 비 오는 날 결제 건수가 20%에서 30%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아이오닉 6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딱 보자마자 야, 이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더라고요. 일단 왼쪽에 있는 게 현대차가 공개한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인데 뒷모습과 앞모습 전부 다 이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에 모신 저 기리시 봤을 때는 야, 이거 탐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 6를 공개를 했습니다. 모두의 반응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아이오닉 6를 호평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현대차는 다음 달 아이오닉 6 월드 프리미어, 그러니까 최초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 22년 부산 모터쇼에서 실제로 처음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얼만데? 가격은 일단 미공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6천만원 선 아닐까, 이러한 예상이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이 종료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자, 내용은 말 그대로입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제도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이며, 그로 인해 당연히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오른다고 볼 수 있겠죠. 아이오닉을 기준으로 연료비는 킬로와트시당 292원에서 313원으로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 기준 완충 금액은 1,560원이 증가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전기차 오너분들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대신에 정부는 무엇을 해주나 봤더니 심야 완속 충전 요금 할인 등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완 대책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삼성전자도 문제지만 LG전자 또한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완벽하게 떨어지는 칼날인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역사적 저평가라며 14만 5천원의 목표 주가를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LG전자의 펀은 5.5배 그리고 PBR은 0.75배로 지난 10년간 저점 평균을 현재 하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최근 10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은 결국 과매도 구간 이고 결국은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버티면은 당연히 오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야, 근데 언제 올라가? 나 그때 좀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알아야겠죠.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실적 우려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다 보니까 가전제품이 잘 팔리기가 조금 만무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우려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다만 그때까지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경기 둔화 우려가 빠르게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컨센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5%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올해 예상펀은 5.6, 내년에는 5.1, 내후년에는 4.7. 그런데 과거 5년의 평균을 봤을 때는 11배, 9배, 12배, 그리고 24배로 지금의 거의 2배 정도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지금 당장은 조금 눈물이 나고 답답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올라갈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 오르는 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LG전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빠르게 주가가 올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